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1년 동안 2억 원을 벌었어요. 와, 이거 성공한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죠 라고 외칠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그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중구 이창경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장부를 딱 보니까 올해 2억 원의 이윤이 남았어요. 과연 이 회사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네, 교수님. 그야 당연히 성공이죠.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무려 2억 원이나 이윤을 남겼는데요. 이윤은 그냥 이윤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윤은 이윤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돋보기를 딱 들이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회계장부에 보이는 숫자,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자가 진짜로 따지는 경제학적 이윤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볼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교수님, 아니 2억 원이나 벌었는데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니요? 도대체 무슨 비용이 또 숨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바로 그 숨겨진 비용을 찾아내는 게 경제학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죠. 자, 우선 우리 눈에 딱 보이는 숫자부터 시작하죠. 이 2억 원. 이건 뭐냐면 회사의 총 수입에서 월급, 재료비처럼 회계장부에 명확하게 기록된 모든 비용, 이걸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뺀 금액이 바로 회계학적 이윤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바로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차선책의 가치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기회비용이에요. 회계장부에는 절대로 기록되지 않는 바로 그 숨겨진 비용의 정체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 2억 번 회사 일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이 회사 사장님이 사업을 하려고 자기 돈 5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50억, 사업에 안 쓰고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만 넣어뒀다면 어땠을까요? 연 이자율 5%라고만 쳐도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죠? 네, 바로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2억 5천만 원이 바로 이 사업을 하느라 포기해버린 기회비용, 즉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계산이 남았습니다. 회계장부상 2억 원에서 우리가 방금 찾아낸 숨겨진 비용, 즉 기회비용 2억 5천만 원을 빼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어때요? 좀 충격적인가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는 사실 5천만 원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엔 흑자였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기회를 놓친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적 이윤의 핵심입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럼 기회비용까지 다 감안하고도 남는 그런 진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이윤이라고 할 수 없겠죠? 경제학에서는 그 특별한 이윤의 원천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경제학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은 바로 혁신, 위험부담, 그리고 독점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다른 경쟁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혁신입니다. 이건 경제학자 슌페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다거나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회사들이 부랴부랴 따라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윤을 혼자 누릴 수 있겠죠?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혁신에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위험 부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요, 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드는 것처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을 기꺼이 짊어지고 도전한 것에 대한 대가, 그것이 바로 이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독점력입니다. 만약에 어떤 시장에 경쟁자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법이나 제도로 다른 기업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기업은 사실상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면서 오랫동안 아주 높은 이윤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앞에 두 가지, 혁신이나 위험 부담보다는 좀 덜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아주 강력한 이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런 경제학적 이윤이라는 게 그냥 기업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말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와,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윤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신호, 엔진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명확해지죠. 이윤은 기업가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하세요 라고 외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높은 이윤이 난다는 건 바로 여기가 지금 사회가 원하는 곳이야 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신호를 보고 사람과 돈, 즉 자원이 그쪽으로 쫙 몰려가겠죠. 덕분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산업은 커지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아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윤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인 셈이죠. 만약 이윤이라는 당근이 없다면 누가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경제는 아마 활력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윤의 세계.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공입니다. 첫째, 경제학적 이윤은 눈에 보이는 비용에다가 숨겨진 기회비용까지 모두 빼야 진짜다 라는 것. 둘째, 그래서 어떤 일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땐 반드시 내가 포기한 다른 기회는 없었나? 이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진짜 이윤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혁신, 위험 감수, 그리고 독점력 같은 특별한 원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윤을 벌 때 사회는 그 신호를 그대로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 같은 수단으로 개입해서 그 이윤을 좀 깎아내야 할까요? 정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쾌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